이 기록을 본 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가난한 선비의 방으로 굴러들어온 양반과 마님의 은밀한 보따리. 그 안에는 조선을 뒤흔들 핏빛 영모의 증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제 발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것일까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내미는 이것을 받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 변두리의 낡은 초가집.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한 사내가 벼루의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거칠었으나 붓을 쥐는 법만큼은 정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한때는 장안에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이 그의 글 한 줄을 얻기 위해 줄을 섰으나 지금의 그는 과거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아가는 외로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내가 놀라 고개를 들기도 전에 젖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빗물 냄새와 함께 한 여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비단 치마는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고 머리에 꽂힌 옥비녀는 등잔불 아래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여인은 품 안에서 젖은 비단 보따리를 꺼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넘은 것은 단순한 집의 담장이 아니라 조선의 견고한 법도와 금기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기품 있는 자태와 그에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행동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선비의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의 밀실로 변모했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네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내의 시선은 여인의 젖은 손끝에서 그녀가 가져온 보따리로 그리고 다시 그녀의 비밀스러운 눈동자로 옮겨갔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등잔불은 마치 이들의 운명을 예견하듯 마지막 불꽃을 내뿜으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내놓은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보석과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방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지요. 사내는 그 황금보다도 여인이 내민 두꺼운 종이 뭉치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것은 낡고 바스러진 기록들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황금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을 아무도 모르게 오직 사내의 필체로만 똑같이 베껴 적으라고 말이지요. 단,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기록을 적되 그 내용은 결코 읽어서도 안 되고 마음속에 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이 황금이면 평생의 가난을 씻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출세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에 서린 서늘한 기운은 이 거래가 결코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지요. 사내는 자신의 붓끝이 이 나라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사내는 천천히 붓을 들어 먹을 적셨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결정에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로지 종이 위를 흐르는 붓의 서걱거림과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내는 필사를 시작하며 필사적으로 눈동자에 초점을 흐렸습니다. 내용을 읽지 않기 위해 그저 선과 점의 나열로만 인식하려 했었지요. 하지만 종이에서 배어나오는 묵은 냄새는 마치 죽은 자들의 흐느낌처럼 사내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여인은 마치 감시자처럼 사내의 등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취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사내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양반가의 딸이 왜 하필이면 이 깊은 밤에 직접 담을 넘어 자신 같은 낙방 거사를 찾아왔는지 말이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이 종이 뭉치에는 어떤 가문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것일까요? 사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매일 밤 달이 정수리에 걸릴 무렵이면 어김없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사내의 방은 이제 두 사람만의 은밀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필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들 뿐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조판서 대개 외동딸로 태어나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아온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총명했으나 여인이라는 이유로 재능을 썩혀야 했고 가문의 이익을 위해 원치 않는 혼처로 팔려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사내 역시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포부와 세상에 대한 원망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도 상황도 달랐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하나로 합쳐지곤 했습니다. 필사를 하는 사내의 손등 위로 여인의 시선이 머물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궈졌습니다. 사내는 이제 그녀가 오지 않는 낮 시간에도 온통 그녀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먹의 향기, 그녀가 앉았던 자리의 온기, 그리고 그녀가 담을 넘을 때 내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그의 감각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베껴 쓰는 이 위험한 기록들이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그 공포조차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인은 필사를 하던 사내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사내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사내의 눈을 응시했고 그 눈동자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박함과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선을 넘는다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강렬하게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사내의 호기심이 금기를 이겼습니다. 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내는 억눌러왔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필사하던 기록의 첫 페이지를 제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사내의 전신에는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문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들이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즉 영모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비망록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어느 날 어느 시에 군사를 움직일 것인지, 심지어 그 음모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의 이름까지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었지요. 사내는 손이 벌벌 떨려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 천지에 드러나는 날, 한양은 피의 바다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필사하고 있는 자신은 가문의 멸문지화를 넘어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죄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어느새 돌아와 사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았느냐고 말이지요. 사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은밀한 요구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보존해달라는 절박한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가문을 배신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혹은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적들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밤마다 담을 넘어 자신을 찾아왔는지, 왜 그토록 절박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단도를 든 그녀의 손을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으나 그는 이제 이 기록을 완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자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망록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사내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윤의 아버지인 이조판서의 직인과 함께 영모의 거사에 가담할 군사들의 배치도가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등 뒤에 선 여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심과 슬픔,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거대한 공포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지요. 여인은 사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 증거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학살을 막기 위해 스스로 치부책을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판이 커질수록 두 사람을 조여오는 숨결은 더욱 가빠졌고 이 작은 방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낯선 사내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그들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사내의 초가집을 훑고 지나갔지요. 사내는 필사를 서두르며 밤마다 타들어가는 등잔 기름보다 자신의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드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이제 담을 넘을 때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이제 서로의 안부가 아닌 탈출로와 생존을 위한 작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내의 가슴 속에는 여인에 대한 연민을 넘어선 이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고 싶다는 치기 어린 정의감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차오르고 필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사내의 집 주변을 감싸던 공기는 비정상적일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산속의 소쩍새조차 울음을 멈춘 그 기괴한 정적 속에서 사내는 본능적으로 파멸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사내에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주며 자신의 가락지를 빼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도구였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찰나 먼 곳에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악당들의 그림자는 이미 담장을 넘어 방 안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방문이 박살나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필사한 비망록을 품 안에 숨겼으나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지요.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서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군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사내의 눈에 비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이 챙겨온 원본 비망록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사라졌고 사내는 영모의 가담자라는 누명을 쓴 채 거친 밧줄에 묶여 차가운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옥사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사내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서윤의 행방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을 이용하고 비망록과 함께 달아난 것인지 아니면 그녀 또한 어딘가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내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보잘것없는 문장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내의 손끝에 서윤이 남겼던 가락지가 만져졌습니다. 옥사 바닥에 엎드려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내는 문득 서윤이 마지막 밤에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문장 사이의 여백에 진실이 있다 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지요. 사내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자신이 필사했던 비망록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왔던 비망록은 그 자체로 증거이기도 했지만 특정한 글자들만을 조합하면 왕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비밀 통로와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끼가 되어 사내가 필사본을 완성하고 전달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벼락처럼 사내의 영혼을 강타했고 그는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내의 옥바라지를 자처하며 들어온 이름 모를 노파가 식사 그릇 밑바닥에 작은 쪽지를 숨겨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서윤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궁궐 내부의 밀실에 갇혀 있으며 거사 전날 왕의 연회장에서 최후의 상소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사내는 노파를 통해 자신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필사본을 전달할 기막힌 꾀를 냈습니다. 그는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넝마 같은 옷자락에 남은 피와 먹물을 섞어 비망록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 넣었습니다.
사내는 옥사 간수의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서윤의 가락지를 뇌물로 건네며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집안의 노복에게 전해달라고 간청했지요. 사실 그 노복은 서윤이 미리 매수해둔 그녀의 충직한 호위 무사였습니다. 사내의 피로 적힌 옷자락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옥사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것은 곧 왕의 측근이자 영모에 가담하지 않은 소수의 충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내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친 채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옥사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서윤의 안위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사 전날 밤 한양도성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의 연회장에는 영모를 꾀하는 대신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서윤은 무의들의 틈에 섞여 서늘한 비수를 품은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필사보는 이미 왕의 침소에 도달해 있었고 진실을 알게 된 젊은 왕은 조용히 칼을 갈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사내는 옥사 안에서 멀리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신호였으나 두 사람에게는 구원과 진실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비로소 미소 지으며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연회의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서윤은 화려한 춤사위 끝에 왕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내가 피로 필사한 비망록의 마지막 사본이 들려 있었지요. 순간 연회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영모를 꾀하던 이조판서와 그 무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은 근엄한 목소리로 비망록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정교하고 힘있는 필체는 역적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고 복병처럼 숨어있던 국왕 직속의 금군들이 연회장을 포위했습니다. 반란은 시작되기도 전에 진압되었고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도성은 단 하룻밤 만에 정화되었습니다. 사내의 옥문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걸어 나오는 사내 앞에 비단옷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을 한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왕은 서윤의 공을 높이 쌓아 그녀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다시 사내의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쫓는 관군도 목을 죄는 비밀 문서도 없었지요. 담장은 여전히 낮았으나 더 이상 그 담을 넘기 위해 어둠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내의 방에는 다시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위태롭지 않았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비망록이 아닌 아름다운 시조와 사랑의 문장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사내의 곁에 앉아 직접 먹을 갈았고 사내는 그녀의 눈동자를 닮은 깊은 먹색으로 종이를 채워 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실은 서로의 마음 속에 있다는 새로운 주제가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두 사람의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렸고 담장 너머로 사라졌던 두 사람의 청춘은 이제 진실한 문장이 되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터치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